제 채널 엣지처럼 경박단소합니다. 찾기 힘들어요. 왓츠업으로 기똥찬 똥찬입니다. 이번 갤럭시 엣지 사전 예약 다들 하셨나요? 1세대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오늘 영상 보시면 고민이 좀 해결이 될 겁니다. 제가 또 스마트폰 리뷰만 7년 동안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48시간 동안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로 테스트 많이 해봤으니까 오늘 영상 보시고 한번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갤럭시 엣지는 분명 미래의 스마트폰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준 폼팩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경박단소라고 하는데 휴대하는 모든 제품들은 경박단소면 좋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하죠. 경박단소해질수록 전자제품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특히 최고의 기술이 필요한 스마트폰 같은 제품들은 더더욱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일반인 분들도 예상이 가능한 배터리 용량, 발열 관리, 거기에 광학적 성능이 필요한 카메라까지 모두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삼성이 애플이고 매번 스마트폰을 출시할 때마다 무게가 얼마나 가벼워졌다, 더 얇게 만들었다, 근데 성능은 여전히 좋다, 아니 더 좋다, 이런 걸 강구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번 갤럭시 엣지는 최고의 기술이 집약된 삼성전자의 정점에 있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실제로 사용해보면 딱 와닿는 정말 어마어마한 큰 장점으로 느껴지실 겁니다. 단순 주머니에 넣고 다닐 때만 편한 게 아니라 한 손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누워서 폰을 볼 때 등등 평소에 무거운 스마트폰을 써서 몰랐던 부분에서 체감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죠. 울트라 카메라를 넣은 거. 카메라 성능이 플러스보다 좋았거든요. 이것도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에서 가장 두꺼운 부분이 카메라죠. 광학적 성능이란 게 물리적 사이즈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 카메라 두께를 줄이는데 상당히 많은 투자가 필요했을 텐데요. 보통 분들이 카툭지를 싫어하니까 울트라를 개발할 때도 충분히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근데 외계인을 데리고 와서 고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울트라보다 10% 더 얇게 만들었죠. 사실 울트라랑 똑같은 두께의 카메라를 그대로 적용했다면 저는 좀 별로였을 것 같아요. 이 부분만 되게 툭 튀돼서 케이스 착용하면 카메라를 보호해야 되는데 두께에 대한 이점을 전혀 못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삼성은 해냈죠. 10%지만 엣지에 알맞는 카메라를 개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부분에서 최고 성능을 가진 얇고 가벼운 폰, 그게 엣지였으면 했는데 그걸 해냈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것보다 더 얇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하긴 하지만 1세대니까 납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나머지 경박단소를 선택함으로 해서 따라오는 단점들을 봐야겠죠. 일단 첫 번째 문제점은 배터리입니다. 제가 마침 똑같은 6.7인치 디스플레이에 칩셋마저 똑같은 갤럭시 S25 플러스를 사용하고 있어서 비교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드디어 14시간 22분의 배터리 테스트를 끝내려고 합니다. 일단 왼쪽이 엣지고요. 배터리는 1% 남았습니다. 오른쪽은 13% 남았죠. 제 쇼츠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초반에는 큰 차이가 안 났어요. 근데 이것도 페이크였던지 뒤로 가면 갈수록 차이가 났습니다. 거의 보시면 10% 정도 차이가 나죠. 플러스가 새 제품이 아니란 걸 생각하면 한 15%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배터리 때문에 못 살 제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분명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있어요. 쉽게 판단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사용하시고 있는 스마트폰의 배터리 용량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저로 예를 들면 저는 갤럭시 S25 플러스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하루 온종일 사용을 하고 배터리 잔량이 10에서 20% 남는다. 그러면 엣지가 좀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스마트폰의 배터리 용량 기준은 본인 스타일대로 하루 온종일 사용했을 때 배터리를 중간에 충전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집에 왔는데 한 40-50% 배터리 남는다. 그런 분들은 엣지 사도 충분하게 되는 거죠. 아닌 분들은 보조 배터리 들고 다녀야 되니까 휴대성이 크게 좋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애매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기준을 갖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 발열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죠. 삼성은 발열 해소를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물리적으로는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1회차 때는 이 정도 점수 차이가 납니다. 한 5%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싱글도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5회차까지 돌려봤는데 5회차도 이렇게 스로틀링이 발생을 합니다. 요것도 한 5%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CPU는 5%, 그리고 GPU도 봐야겠죠. 최고점, 최저점 모두 10% 정도 스로틀링이 발생을 해요. 여기 그래프 보시면 엣지가 살짝 더 불안하죠. 안정성도 일반 모델보다는 좀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울트라랑 비교하면 더 차이가 나겠죠. 근데 이 정도면
성능이 잘 나온 거라고 봐요. 정말 하드코어하게 게임을 하는 분들이 아니라면 엣지를 선택해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되려 최대 약점인 배터리 효율에서는 이렇게 스로틀링이 좀 발생하는 게 저는 괜찮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폼팩터에 알맞는 성능이 아닌가 좋게 생각을 합니다. 카메라도 발열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일단 온도를 한번 보시죠. AK로 30프레임입니다. 엣지 42도 정도 나오고요. 플러스 42도 정도 나옵니다. 이건 차이가 별로 없네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점, 내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죠. 이렇게 얇게 만들면 내구성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건 제가 솔직히 테스트를 못했습니다. 깔고 앉아볼까 이런 생각도 했지만 그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차마 그건 못했고요. 손으로 간단하게만 휘어지는지 확인만 해봤는데 괜찮았습니다. 티타늄으로 만들어서 그런지 제 힘으로는 불가능했고요. 홍만이 형 정도 되면 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힘이 세신 분들은 굳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일상생활에서는 휘지 않을 것 같다. 이게 제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죠. 저는 물리적 사이즈가 줄어들면 또 걱정되는 게 있는데 스피커 그것도 한번 테스트 해봤습니다. 차이가 납니다. 갤럭시 플러스가 낫네요. 확실히 얇은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스피커 좋긴 한데 차이는 난다. 울트라는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을 한번 내보죠. 이번 갤럭시 엣지는 상당히 잘 만든 슬림한 플래그십 스마트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던 장점들은 그대로 잘 살아있고 예상했던 단점들은 생각보다 잘 억제가 되었어요. 사실 장점이 극대화된 만큼 단점도 엄청나네 이렇게 되면 사기 애매하거든요. 가격도 절대 저렴한 게 아니잖아요.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장점이 더 부각되는 제품이라서 필요했던 분들에게는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살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한 2주 정도 사용을 해보고 결정을 할 것 같아요. 아직 결정을 못 내리신 분들은 그 영상까지 확인하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제 채널 엣지처럼 경박 단소합니다. 찾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구독해 두셨다가 다음 영상까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다음에 다시 봐요. 똥봐.